여러분은 70년을 살면서 뭘 얻었습니까? 남들 눈치 보느라 행복했습니까? 70년 동안 착하게 살았는데 남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체면 지킨다고 하고 싶은 것도 못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었습니다. 창피하다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입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살았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남 눈치 보며 사는 건 바보짓이라는 걸 말입니다. 70이 넘으면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마저 남 눈치 보며 살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대로 사십시오. 남 눈치 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70부터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먼저 좋아요 눌러주세요. 70부터는 싫은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고 계십니까? 불편한 친척, 자랑만 하는 친구, 무시하는 동창, 이런 사람들과 의무적으로 어울리십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70이 넘으면 싫은 사람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평생 참았습니다. 어른이니까 예의상, 체면상, 이런 이유로 싫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웃으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였습니다. 집에 오면 피곤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남 눈치 봤기 때문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조모 씨, 72세 어르신의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조 씨는 평생 의무적인 만남을 지켰습니다. 싫은 친척 모임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자랑만 하는 동창회도 참석했습니다. 무시하는 친구도 만났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70세 생일날 조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 있나, 내가 아파도 찾아올 사람이 있나 생각해보니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거칠애였습니다. 의무였습니다. 진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조 씨는 결심했습니다. 70부터는 싫은 사람 안 만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친척 모임 초대가 왔습니다. 조 씨는 거절했습니다. 바쁘다고, 몸이 안 좋다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기 싫다고, 앞으로 안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발끈했습니다. 무례하다고, 버릇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조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동창회도 그만두었습니다. 30년 다닌 동창회였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였습니다. 자랑 듣기 싫었습니다. 비교당하기 싫었습니다. 조 씨는 탈퇴했습니다. 동창들이 섭섭하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 씨는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납니다. 편한 친구 서너 명, 이 사람들과만 어울립니다.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만남이 즐겁습니다. 집에 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조 씨는 말합니다. 70이 넘으면 싫은 사람 만나지 말라고, 시간 아깝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십니까? 만나고 나면 피곤합니까?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만 만나십시오. 의무감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거절하십시오. 가기 싫은 모임은 거절하십시오. 핑계 대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가기 싫다고, 불편하다고 말하십시오. 상대가 화내도 괜찮습니다. 친척 모임 나가지 마십시오. 의무적인 친척 모임 필요 없습니다. 진짜 친한 친척만 만나십시오. 피 한 방울 섞였다고 평생 의무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동창회 그만두십시오. 자랑만 하고 비교만 하는 동창회 필요 없습니다. 진짜 친구는 동창회밖에 있습니다. 동창이라고 다 친구는 아닙니다. 무시하는 친구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을 무시하는 친구 왜 만납니까? 그런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연락 끊으십시오. 불편한 사람 피하십시오.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피하십시오. 같은 경로당 다니면 시간 바꾸십시오. 같은 복지관 다니면 다른 프로그램 선택하십시오. 나쁜 사람으로 보여도 괜찮습니다. 싫은 사람 안 만난다고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한 사람입니다. 착한 척하는 게 더 나쁩니다. 남은 시간 아까워하십시오. 70이 넘으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싫은 사람에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좋아하는 사람과 보내십시오.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십시오. 편한 사람, 웃게 만드는 사람, 위로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십시오.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70부터는 선택하십시오. 누구를 만날지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의무도 없고 강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싫은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70부터는 하기 싫은 일 거절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안 하고 싶은 일을 억지로 하십니까? 자녀 부탁이라고, 친구 부탁이라고, 거절 못하고. 다 들어주십니까? 70이 넘으면 그만하십시오. 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십시오.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부탁받으면 거절 못했습니다. 손주 돌봐달라면 돌봤습니다. 친구가 일 도와달라면 도왔습니다. 동네 일 맡아달라면 맡았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피곤했습니다. 울산 중구에 사시는 김모 씨, 73세 어르신의 반전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딸이 손주 봐달라고 하면 봤습니다. 일주일에 닷새를 손주 돌봤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친구가 이사 도와달라고 하면 도왔습니다. 아픈 몸 이끌고 나갔습니다. 경로당에서 총무 맡아달라고 하면 맡았습니다. 귀찮았지만 거절 못했습니다. 김 씨는 항상 바빴습니다. 자기 시간이 없었습니다. 70세 되던 해, 김 씨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쉬어야 한다고, 무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씨는 병실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사나, 남 부탁 들어주느라 내 건강 망쳤구나 깨달았습니다. 퇴원 후 김 씨는 달라졌습니다. 딸이 손주 봐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거절했습니다. 이제 못 봐준다고, 나도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놀랐습니다. 섭섭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단호했습니다. 친구가 또 부탁했습니다. 김 씨는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기 싫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서운해했습니다. 김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경로당 총무도 그만뒀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김 씨는 자기 시간을 즐깁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손주 보고 싶을 때만 봅니다. 친구 돕고 싶을 때만 돕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70이 넘으면 하기 싫은 일 거절하라고. 그게 자기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부탁을 다 들어주십니까? 거절 못하고 억지로 하십니까? 나중에 후회하십니까? 70이 넘으면 거절하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십시오. 손주 돌보기 거절하십시오. 자녀가 부탁해도 안 된다고 말하십시오. 여러분도 쉴 권리가 있습니다. 손주 키우는 건 부모 책임입니다. 조부모 의무가 아닙니다. 집안일 도와달라는 것도 거절하십시오. 자녀 집 청소해주고 밑반찬 해주고 이런 거 그만하십시오. 70이 넘어서까지 자녀 뒷바라지할 필요 없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것도 거절하십시오. 친구든 친척이든 거절하십시오.
70이 넘으면 돈 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여러분이 쓰십시오. 경조사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안 친한 사람 경조사 가지 마십시오. 의무감으로 가지 마십시오. 정말 축하하고 위로하고 싶은 사람만 가십시오. 봉사활동 그만두십시오. 의무적으로 하는 봉사 그만두십시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봉사는 자발적인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건 봉사가 아닙니다. 모임 간사하지 마십시오. 귀찮은 일 떠맡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70이 넘어서까지 꾸준히 할 필요 없습니다. 착한 사람 그만하십시오. 착한 사람은 이용당합니다. 부탁하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가끔은 나쁜 사람이 되십시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섭섭해하면 어떻습니까? 거절했다고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두십시오. 진짜 친구는 이해합니다. 서운해하는 사람은 원래 이용만 하려던 사람입니다. 노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거절이 어려우면 연습하십시오. 거울 보고 안 된다고 말해 보십시오. 익숙해지면 실제로도 할 수 있습니다. 70부터는 선택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만 하십시오. 하기 싫으면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입니다. 남 위해 희생하지 마십시오. 하기 싫은 일 거절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70부터는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을 참고 계십니까? 불편해도 침묵하십니까? 화나도 참으십니까? 70이 넘으면 그만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참다가 죽지 마십시오. 평생 참았습니다. 기분 나빠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화나도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속으로만 사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싸우기 싫었습니다. 관계 깨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속은 썩었습니다. 포항 남구에 사시는 박모 씨, 71세 어르신의 시원한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생 말을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무례해도 참았습니다. 친구가 무시해도 참았습니다. 이웃이 피해줘도 참았습니다. 착한 시어머니, 착한 친구, 착한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69세 되던 해, 박 씨는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쌓인 화가 병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참고 사는 게 미덕이 아니라 독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수술 후 박 씨는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또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박 씨는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다고, 앞으로 조심하라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놀랐습니다. 박 씨는 후련했습니다. 친구가 자기 자랑만 했습니다. 박 씨는 말했습니다. 자랑 듣기 싫다고, 내 이야기도 좀 들으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친구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 기분이 우선입니다. 이웃이 또 피해를 주었습니다. 밤늦게 시끄럽게 굴었습니다. 박 씨는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웃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시원했습니다. 지금 박 씨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참지 않습니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화나면 화난다고 말합니다. 관계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박 씨는 말합니다. 70이 넘으면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참다가 병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을 참으십니까? 속으로만 사귀십니까?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70이 넘으면 참지 마십시오. 말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자녀에게도 하고 싶은 말 하십시오. 섭섭한 거 있으면 말하십시오. 화나는 거 있으면 표현하십시오. 부모 자식 사이에 무슨 참을 게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말하십시오. 무례하면 무례하다고 말하십시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말하십시오. 참으면 관계만 나빠집니다. 말해야 고쳐집니다. 친구에게도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자랑 듣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십시오. 무시당하면 화낸다고 말하십시오. 진짜 친구는 이해합니다. 화내는 친구는 원래 친구 아닙니다. 이웃에게도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피해주면 항의하십시오. 소음, 주차, 쓰레기, 불편한 거 참지 마십시오. 말해야 해결됩니다. 경로당에서도 말하십시오. 불공평한 거 있으면 지적하십시오. 잘못된 거 있으면 말하십시오. 나이 많다고 무조건 따를 필요 없습니다. 욕먹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말 했다고 욕먹습니까? 그냥 두십시오. 여러분 건강이 남의 평가보다 중요합니다. 관계 깨져도 괜찮습니다. 말한다고 깨지는 관계는 원래 약한 관계입니다. 진짜 관계는 솔직해야 오래갑니다. 표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말해보십시오. 오늘 날씨 덥다. 이 음식 맛없다. 이런 것부터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익숙해지면 큰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마십시오. 기쁘면 기쁘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화나면 화난다고 표현하십시오. 감정을 억누르면 병이 됩니다. 70부터는 솔직하게 사십시오.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참고 사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표현하는 게 건강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십시오. 70부터는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자식이 챙겨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효도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늙으면 자식이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깨어나십시오. 자식은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자식 교육비 댔습니다. 입고 싶은 옷도 못 입고 자식 결혼 비용 댔습니다. 자식만 보고 살았습니다. 늙으면 자식이 보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수원 장안구에 사시는 이모 씨, 74세 어르신의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다 보냈습니다. 결혼 비용도 다 댔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챙겼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씨는 자식들이 자기를 돌봐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늙으면 효도받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가자 현실이 보였습니다.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연락도 뜸했습니다. 생일에도 안 왔습니다. 아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서운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매정할 수 있느냐고 울며 소리쳤습니다. 자식들은 변명만 했습니다.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미안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이 씨는 우울해졌습니다. 자식 원망하며 매일 울었습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살맛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자식 때문에 스스로를 망가뜨렸습니다. 72세 되던 해 친구가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자식은 자식 인생 사는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씨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들 인생은 자식들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 생각할 시간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씨는 행복합니다. 자식들이 연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면 반갑고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서운할 일이 없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70이 넘으면 자식 버리고 살라고, 그게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자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십니까? 전화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십니까? 그 기다림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식은 감사 보너스입니다. 와주면 고맙고 안 와도 섭섭하지 않은 존재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독립하십시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식 없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베풀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주십시오. 용돈도 그만, 집안일 도와주기도 그만, 손주 봐주기도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시간과 돈은 여러분을 위해 쓰십시오. 자식 대신 친구를 만드십시오. 자식보다 친구가 더 가깝습니다.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건 자식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친구에게 투자하십시오. 자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식 잘 됐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식과 여러분은 별개입니다. 자식 업적으로 자기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자식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잘못되어도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책임지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과 거리를 두십시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지내십시오. 서로의 삶을 존중하십시오. 간섭하지 말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 없이 사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식 생각 안 하고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자식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버리는 순간 인생이 자유로워집니다. 서운함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화도 없습니다. 70부터는 자식 없이 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70부터는 돈 쓰는 것에 최소한의 미안함도 느끼지 마십시오. 이게 5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돈 쓸 때마다 죄책감 느끼십니까? 자식 생각나십니까? 아깝다는 생각 드십니까? 70이 넘으면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돈입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평생 돈을 아꼈습니다. 자식 주려고 모았습니다. 나중을 위해 아꼈습니다. 여행 가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좋은 옷 입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돈 쓰는 게 죄악처럼 느껴졌습니다. 청주 서원구에 사시는 최모 씨, 73세 어르신의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돈 쓰는 걸 최대한 아꼈습니다. 은행 통장에는 1억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집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쓰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제주도 여행 가자고 했습니다. 최 씨는 거절했습니다. 돈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최 씨는 사양했습니다. 집에서 먹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새 옷 사자는 자녀 말도 거절했습니다. 입을 옷 많다고 말했습니다. 70세 되던 해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는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습니다. 좋은 옷도 입었습니다. 후회 없이 살다 갔습니다. 최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친구는 돈 없이도 행복했는데 자기는 돈이 있어도 불행했습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어도 써본 적 없었습니다. 이러다 친구처럼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 돈은 누가 쓰나 생각하니 허무했습니다. 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돈 쓰며 살기로 했습니다.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좋은 호텔에 묵고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최 씨는 옷도 샀습니다. 비싼 옷을 샀습니다. 멋진 옷을 입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외식도 자주 했습니다. 친구들과 좋은 식당에 갔습니다. 돈 아깝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지금 최 씨는 마음껏 돈을 씁니다.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습니다. 통장 잔액은 줄었지만 행복은 늘었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70이 넘으면 돈 펑펑 쓰라고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 쓸 때마다 죄책감 느끼십니까? 자식 생각나서 못 쓰십니까? 아까워서 참으십니까? 70이 넘으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입니다. 자식 주려고 아끼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스스로 벌어서 삽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잘 삽니다. 오히려 부모가 행복하게 쓰는 게 자식도 좋아합니다. 나중을 위해 아끼지 마십시오. 나중이 언제입니까? 80세입니까? 90세입니까? 그때 쓸 체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쓰십시오. 건강할 때 쓰십시오. 여행 가십시오. 가고 싶은 곳 다 가보십시오. 돈 아깝다고요? 아닙니다. 추억은 돈 주고도 못 삽니다. 여행의 기억이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맛있는 거 드십시오. 비싼 식당도 가보십시오. 한우도 먹고 회도 먹고 좋은 음식 다 드십시오. 몸이 받아줄 때 먹어야 합니다. 좋은 옷 입으십시오. 비싼 옷 사십시오. 멋지게 꾸미십시오. 70이 넘었어도 멋지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돈 아까워서 낡은 옷만 입지 마십시오. 집도 편한 곳으로 옮기십시오.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가십시오. 병원 가까운 곳으로 가십시오. 돈 아까워서 불편한 집에서 살지 마십시오.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좋은 병원 가십시오. 비싼 약이라도 먹어야 하면 드십시오. 건강검진 꼼꼼히 받으십시오. 돈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에 투자하십시오. 악기 배우고 싶으면 악기 사십시오. 골프 치고 싶으면 치십시오. 돈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죄책감 버리십시오. 돈 쓴다고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번 돈입니다. 여러분이 모은 돈입니다. 여러분이 쓸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돈 쓴다고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행복한 게 더 좋습니다. 돈 아끼다 불행한 부모보다 돈 쓰며 행복한 부모가 낫습니다. 70부터는 펑펑 쓰십시오. 아깝지 않습니다. 미안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입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돈 쓰며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게 진짜 돈을 잘 쓰는 겁니다. 여러분은 늙어서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자식입니까? 친구입니까? 틀렸습니다. 돈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자식이 효도합니까? 아닙니다. 자식은 바쁩니다. 친구가 챙겨줍니까? 아닙니다. 친구도 자기 살기 바쁩니다. 결국 혼자입니다. 돈만 있으면 혼자서도 잘 삽니다. 돈 없는 노인은 비참합니다. 자식에게 손 벌립니다. 친구에게 빌립니다. 무시당합니다. 하지만 돈 있는 노인은 다릅니다. 당당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무시 못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사랑이 중요하다고, 가족이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늙어보십시오. 돈이 전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유들을 들으십시오. 왜 늙어서 돈이 최고인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돈을 모아야겠다고 결심할 겁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자식은 돈 있는 부모만 챙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자주 찾아옵니까? 전화 자주 합니까? 돈 있으면 옵니다. 없으면 안 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잔인하지만 사실입니다. 효도는 없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효도 안 합니다. 바쁩니다. 자기 살기 바쁩니다. 부모 챙길 시간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돈이 있으면 다릅니다. 갑자기 효자가 됩니다. 자주 찾아옵니다. 안부 묻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형제 이야기입니다. 형 이모씨 75세, 동생 이모씨 72세입니다. 두 형제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각자 자녀가 둘씩 있습니다. 형은 돈이 없습니다. 퇴직금 다 썼습니다. 집도 전세입니다. 동생은 돈이 많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예금도 많습니다. 형의 자녀들은 거의 안 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고 안 옵니다. 생일에도 전화 한 통입니다. 형이 아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합니다. 형은 외롭습니다. 서럽습니다. 자식 원망하며 삽니다. 동생의 자녀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맛있는 거 싸옵니다. 외식 시켜드립니다. 여행도 같이 갑니다. 동생이 기침만 해도 병원에 모십니다. 효자 효녀입니다. 동생은 행복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돈입니다. 형은 돈이 없습니다. 동생은 돈이 많습니다. 자녀들은 압니다. 형한테는 받을 게 없습니다. 동생한테는 상속받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챙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형은 동생을 부러워합니다. 왜 내 자식들은 안 오나? 동생 자식들은 효자인데 내 자식들은 불효자라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형은 모릅니다. 자식 탓이 아니라 돈 탓이라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자주 옵니까? 여러분에게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돈 없으면 자식도 없습니다. 잔인하지만 현실입니다. 자식은 상속을 봅니다. 줄 게 있으면 챙깁니다. 없으면 안 챙깁니다. 계산적입니다. 효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돈 없는 부모는 짐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도와줘야 하고 챙겨줘야 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돈 있는 부모는 자산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기회입니다. 잘 모시면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챙깁니다. 자식에게 사랑받고 싶습니까? 돈을 모으십시오. 자산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자식이 찾아옵니다. 효자 효녀가 됩니다. 돈 없으면 버려집니다. 요양원에 보내집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안 옵니다. 명절에도 혼자입니다. 비참합니다. 돈 있으면 모십니다. 집에서 모십니다. 간병인 고용해 줍니다. 자식들이 돌아가며 옵니다. 행복합니다. 재산 분배 카드를 주십시오. 자식들에게 말하십시오. 나 잘 모시는 자식에게 더 준다고 선언하십시오. 효자 경쟁이 벌어집니다. 살아있을 때 다 주지 마십시오. 미리 주면 자식들 안 옵니다. 줄 거 없으니까요. 조금씩 주십시오. 계속 찾아오게 만드십시오. 돈으로 자식을 컨트롤하십시오. 돈이 권력입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도 말 듣습니다.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사랑은 환상입니다. 혈육이라고 무조건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계산합니다. 이익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돈이 효도를 만듭니다.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자식 효도 받고 싶으면 돈을 모으십시오. 돈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 돈이 있어야 진짜 관계를 만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짜 친구들과 시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까? 돈 때문에 붙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정리하십시오. 돈 지키십시오. 그리고 진짜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그게 행복한 노후입니다. 부산 해운대 김모 씨 74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가 많았습니다.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골프도 쳤습니다. 등산도 갔습니다. 식사도 자주 했습니다. 계산은 거의 김 씨가 했습니다. 친구들은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김 씨는 기분 좋았습니다. 인기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우정인가 싶었습니다. 항상 자기만 돈 냅니다. 친구들은 지갑 열 생각을 안 합니다. 한 번은 실험했습니다. 식사 후에 일부러 계산 안 하고 기다렸습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들 화장실 갔습니다.
전화 왔다고 나갔습니다. 담배 피우러 갔습니다. 아무도 계산 안 했습니다. 김 씨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런 친구들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만남을 줄였습니다. 연락도 안 했습니다. 친구들이 연락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김 씨는 거절했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금방 연락 안 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김 씨는 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주말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좋아졌습니다. 돈이 남았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갔던 게 안 나갑니다. 통장에 돈이 쌓입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새로운 걸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서예 수업 들었습니다. 거기서 새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달랐습니다. 각자 커피값 냅니다. 식사하면 더치페이 합니다. 서로 부담 안 줍니다. 편합니다. 이게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나는 친구들이 진짜 친구입니까? 돈 안 내면 연락 끊길 친구들 아닙니까? 그럼 정리하십시오. 미련 가지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없어도 다른 호구 찾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 씨는 지금 훨씬 행복합니다. 친구는 줄었습니다. 대신 질이 높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복지관 갑니다. 서예 수업 듣습니다. 끝나고 친구들과 커피 마십니다. 각자 돈 냅니다. 부담 없습니다. 편합니다. 웃습니다. 이야기 나눕니다. 이게 진짜 우정입니다. 돈도 아낍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200만 원 나갔습니다. 지금은 30만 원도 안 듭니다. 1년이면 2천만 원 넘게 아낍니다. 그 돈으로 여행 갑니다. 제주도도 갔습니다. 일본도 갔습니다. 훨씬 의미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바꾸십시오. 가짜 친구들 정리하십시오. 돈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의미 있는 활동 하십시오. 복지관 가십시오. 문화센터 가십시오. 취미생활 하십시오. 거기서 새 친구 만드십시오. 비슷한 관심사 가진 사람들 만나십시오. 등산 좋아하면 등산 동호회 가입하십시오. 노래 좋아하면 합창단 들어가십시오. 운동 좋아하면 게이트볼 하십시오. 책 좋아하면 독서 모임 가십시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입니다. 같은 관심사로 만납니다. 돈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친구들과는 부담 없습니다. 각자 비용 냅니다. 억지로 만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을 때 만납니다. 편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오래 갑니다. 이게 노년의 진짜 우정입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하십시오. 가짜 친구들 과감히 끊으십시오. 연락 안 오면 그대로 두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외로워도 참으십시오. 금방 새로운 관계 만들어집니다. 돈 아끼십시오. 친구 만나느라 쓰는 돈 줄이십시오. 그 돈으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여행 가십시오. 취미 생활 하십시오. 맛있는 거 드십시오. 그게 훨씬 가치 있습니다. 훨씬 행복합니다. 진짜 친구는 적어도 됩니다.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서로 부담 안 주는 관계면 됩니다.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거래입니다. 여러분은 거래 상대 필요 없습니다. 진짜 친구가 필요합니다. 돈 지키고 진짜 관계 만드십시오. 그게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돈이 있어야 자유롭게 삽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 누구 눈치 보며 사셨습니까? 자식 눈치 봤습니까? 친구 눈치 봤습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돈만 있으면 아무 눈치 안 봐도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그게 진짜 인생입니다.
서울 마포구 안모 씨 69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안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살았습니다. 며느리 눈치 봤습니다. 밥 먹을 때도 조심했습니다. TV 볼 때도 소리 줄였습니다. 친구 만나러 나가면 며느리가 인상 썼습니다. 늦게 들어오면 핀잔 들었습니다. 안 씨는 답답했습니다. 내 집도 아닙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손님처럼 살았습니다. 아니, 손님보다 못했습니다. 손님은 편하게 있다 가지만 안 씨는 눈치만 봤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조심했습니다. 씻을 때도 시간 체크했습니다. 이게 삶입니까? 이게 노후입니까? 그러다 안 씨는 결심했습니다. 독립하기로 했습니다. 통장에 8천만 원 있었습니다. 연금도 월 80만 원 나왔습니다.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룸 얻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입니다. 가구 샀습니다. 생활용품 샀습니다. 1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반대했습니다. 왜 나가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안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눈치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섭섭해했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 씨는 독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혼자 밥 먹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좋아졌습니다. 자유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납니다. 밥 먹고 싶을 때 먹습니다. TV 보고 싶으면 밤새 봅니다. 친구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나갑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십니까? 자식 집에 얹혀 사십니까?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 며느리 얼굴색 살피지 않습니까? 사위 비위 맞추지 않습니까? 그게 편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안 씨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십니다. 창문 열고 담배 핍니다.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친구들 초대합니다. 술도 마십니다. 웃고 떠듭니다. 자유롭습니다. 이게 진짜 노후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월세 낼 수 있습니다. 생활비 될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손 안 벌립니다. 그러니까 눈치 안 봅니다.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이게 돈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독립하십시오. 자식들과 따로 사십시오. 아무리 사이 좋아도 따로 사는 게 좋습니다. 각자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세대 차이 있습니다. 같이 살면 스트레스입니다. 서로에게 불편합니다. 작은 집이라도 괜찮습니다. 원룸도 좋습니다. 오피스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공간입니다. 내 집입니다. 아무 눈치 안 보는 곳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행도 자유롭게 갑니다. 자식들 허락 안 받아도 됩니다. 가고 싶을 때 갑니다. 혼자 가도 됩니다. 친구랑 가도 됩니다. 일주일 가도 됩니다. 한 달 가도 됩니다. 돈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자유입니다. 취미 생활도 마음껏 합니다. 돈 쓰는 거 눈치 안 봅니다. 골프 치고 싶으면 칩니다. 등산 가고 싶으면 갑니다. 노래방 가고 싶으면 갑니다. PC방 가고 싶으면 갑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내 돈으로 내가 씁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습니다. 치킨 먹고 싶으면 시킵니다. 피자 먹고 싶으면 시킵니다. 배달 음식 마음껏 먹습니다. 자식들 눈치 안 봅니다. 건강 타령 듣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조절합니다. 안 씨는 지금 아들에게 말합니다. 독립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들 만날 때 더 반갑습니다. 며느리도 편해 보입니다. 손주들도 자주 보러 옵니다. 각자 공간 있으니까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돈 없으면 자유 없습니다. 자식한테 빌붙습니다. 눈치 봅니다. 참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렇게 불행하게 늙어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돈 모으십시오. 독립하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돈은 지금 쓰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 모은 돈입니다. 누가 쓸 겁니까? 자식 줄 겁니까? 나중을 위해 아낄 겁니까? 착각입니다. 완전히 착각입니다. 지금 당장 쓰십시오. 건강할 때 쓰십시오. 그게 돈의 가치를 제대로 쓰는 겁니다. 전주 완산구 박모 씨 71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돈 모으는 게 취미였습니다. 외식 거의 안 했습니다. 여행도 안 갔습니다. 옷도 10년 넘게 입었습니다. 통장에 1억 2천만 원 모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나중을 위해 아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습니다. 췌장암 진단 나왔습니다. 3기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박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동안 뭐 했습니까? 돈 모으느라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박 씨는 후회했습니다. 왜 여행 안 갔을까? 아내랑 유럽 가보고 싶었습니다. 미루고 미뤘습니다. 돈 아깝다고 안 갔습니다. 지금 가려고 해도 못 갑니다. 몸이 안 됩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아야 합니다. 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맛있는 것도 못 먹어봤습니다. 한우 먹고 싶었습니다. 비싸다고 안 먹었습니다. 회 먹고 싶었습니다. 아까워서 안 먹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유동식만 겨우 넘깁니다. 박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가자던 여행 다 가볼 걸 그랬다고 했습니다. 먹고 싶다던 음식 다 먹어볼 걸 그랬다고 울었습니다. 아내도 같이 울었습니다. 돈은 통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병원비로 나갑니다. 추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돈 아끼고 계십니까? 나중을 위해 모으고 계십니까? 나중이 언제입니까? 80세입니까? 90세입니까? 그때 가서 쓸 체력이 있겠습니까? 그때 가서 여행 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지금 쓰십시오. 건강할 때 쓰십시오. 움직일 수 있을 때 쓰십시오. 여행 가십시오. 가보고 싶었던 곳 다 가보십시오. 제주도 가십시오. 유럽 가십시오. 일본 가십시오. 동남아 가십시오. 돈 아깝다고요? 아닙니다. 추억은 돈 주고도 못 삽니다. 여행의 기억이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맛있는 거 드십시오. 비싼 식당도 가보십시오. 한우도 먹고 회도 먹고 좋은 음식 다 드십시오. 몸이 받아줄 때 먹어야 합니다. 나중에는 소화도 안 되고 씹지도 못합니다. 지금 먹으십시오. 오늘 먹으십시오. 취미 생활에 투자하십시오. 악기 배우고 싶으면 악기 사십시오. 그림 그리고 싶으면 화구 사십시오. 골프 치고 싶으면 치십시오. 등산 가고 싶으면 좋은 장비 사십시오. 돈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집도 편한 곳으로 옮기십시오. 낡은 집에서 불편하게 살지 마십시오. 계단 오르내리느라 힘들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가십시오. 병원 가까운 곳으로 가십시오. 교통 편한 곳으로 가십시오. 돈 아까워서 불편한 집에서 사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식 주려고 아끼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스스로 벌어서 삽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잘 삽니다. 오히려 부모가 행복하게 쓰는 모습 보는 게 자식들도 좋습니다. 돈 아끼다 죽으면 자식들이 더 슬퍼합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효도입니다. 박 씨는 지금 항암 치료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모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있는 겁니다. 건강할 때 써야 합니다. 늦으면 후회합니다. 박 씨처럼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가고 싶은 곳 가십시오. 먹고 싶은 거 드십시오. 돈은 관 속에 못 가져갑니다. 살아있을 때 써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늙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5번째, 돈이 있어야 꿈을 이룹니다. 이게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 미뤄온 꿈이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나이는 핑계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한모 씨 70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평생 꿈이 있었습니다. 카페 운영하는 꿈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꿈꿨습니다. 커피 좋아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못했습니다. 돈 벌어야 했습니다. 가족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자식 키워야 했습니다. 꿈은 미뤘습니다. 한 씨는 65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연금도 나옵니다. 한 달에 120만 원입니다. 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꿈을 이룰까? 아니면 그냥 통장에 넣어둘까? 자식들은 말렸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카페냐고 했습니다. 조용히 쉬라고 했습니다. 한 씨는 고민했습니다. 1년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66세에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딱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한 씨는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카페 차렸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 가게 얻었습니다. 인테리어 했습니다. 1,500만 원 들었습니다. 커피 머신 샀습니다. 테이블 샀습니다. 의자 샀습니다. 총 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퇴직금 절반 넘게 썼습니다. 자식들은 걱정했습니다. 망하면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한 씨는 대답했습니다. 망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꿈 이뤄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후회 없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카페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 없었습니다. 하루에 2~3명 왔습니다. 한 씨는 포기 안 했습니다. 커피만 연구했습니다. 손님한테 친절했습니다. SNS도 배웠습니다. 사진 올렸습니다. 입소문 났습니다. 손님 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50명 넘게 옵니다. 주말에는 100명 넘습니다. 한 달 매출 1,500만 원 나옵니다. 월세 빼고 재료비 빼고 순수익 600만 원 남습니다. 연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720만 원입니다.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여러분도 꿈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배우고 싶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안 하십니까? 나이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핑계입니다. 다 핑계입니다. 한 씨는 70세입니다. 지금도 카페 운영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카페 갑니다. 커피 내립니다. 손님 맞이합니다. 웃습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진짜 노후입니다. 꿈 이루며 사는 노후입니다. 한 씨는 말합니다.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66세에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자식들 말 듣고 안 했으면 후회했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75세에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악기 배우고 싶습니까? 그림 그리고 싶습니까? 글 쓰고 싶습니까? 사업하고 싶습니까? 뭐든 좋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돈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꿈 이루는 데 쓰십시오. 배우고 싶으면 학원 다니십시오. 악기 사십시오. 화구 사십시오. 책 사십시오. 투자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세도 늦지 않았습니다. 75세도 늦지 않았습니다. 80세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돈입니다. 의지 있고 돈 있으면 뭐든 됩니다. 한 씨는 요즘 새로운 꿈 생겼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따려고 합니다. 70세에 자격증 공부합니다.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배움에 나이 없습니다. 한 씨는 내년에 자격증 딸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커피 만들 겁니다. 여러분도 꿈 포기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늙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돈은 꿈 이루라고 있는 겁니다. 관 속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써야 합니다. 꿈 이루는 데 써야 합니다. 그게 돈의 진짜 가치입니다. 평생 모은 돈, 지금 아끼고 계십니까? 그런데 정말로 현명한 절약이 맞습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박 어르신은 철저한 절약가였습니다. 건강검진은 돈 낭비라며 거부하셨고 병원비 아낀다고 약도 끊으셨습니다. 음식도 가장 싼 것만 드시고 난방비 아낀다며 한겨울에도 내복만 껴입고 지내셨습니다. 그렇게 5년을 아끼며 사신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작년 겨울 폐렴으로 쓰러지셨고 병원에서 당뇨 합병증과 영양실조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입원비와 치료비로 3,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5년간 아낀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혼자 걷지도 못하고 요양병원 신세를 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어리석은 절약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노년에는 아껴야 할 돈과 절대 아껴서는 안 될 돈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잘못된 곳에 돈을 아끼면 나중에 수십 배, 수백 배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부터 노년에 절대 돈 아끼면 안 되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절대 돈 아끼면 안 되는 첫 번째는 바로 건강검진과 예방치료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아끼려고 건강검진을 미루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돈을 아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큰 돈을 쓰게 만드는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검진을 미루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절약입니다. 작은 돈을 아끼려다 나중에 수천만 원을 쓰게 되는 최악의 선택이 됩니다. 건강검진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몇 년째 받지 않고 계십니까? 몸이 조금 불편해도 그냥 참고 지나가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독이 든 절약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에서 조용히 병이 자라고 있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들은 초기에는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평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하지만 말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조기 발견 시 생존율은 90%가 넘지만 말기 발견 시에는 20%도 안 됩니다. 몇십만 원 아끼려다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방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폐렴구균 백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을 돈 아깝다고 안 맞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독감으로 입원하면 1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폐렴에 걸리면 치료비가 수백만 원입니다. 대상포진은 한 번 걸리면 극심한 통증으로 몇 달을 고생하고 치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이신 한 어르신은 건강검진 비용이 아깝다며 5년 동안 한 번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매년 30만 원 정도 드는 종합검진이 부담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지금까지 4천만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건강보험 적용받고 나서의 금액입니다. 한 어르신은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셨습니다. 150만 원 아끼려다 4천만 원을 쓰게 되었고 건강도 잃고 남은 삶의 질도 형편없어졌다고 말입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다면 조기에 발견해서 간단한 수술로 완치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치과 치료도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이가 안 좋으면 제대로 씹어먹지 못하고 영양 상태가 나빠지며 전신 건강까지 악화됩니다. 충치 하나 때우는데 10만 원 아깝다고 방치하면 나중에 임플란트로 200만 원 넘게 쓰게 됩니다. 잇몸 치료를 미루면 이가 빠지고 틀니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수백만 원입니다. 안과 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내장이나 녹내장은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해결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잃은 시력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건강검진과 예방치료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미래의 큰 지출을 막아주는 가장 현명한 지출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당장 미뤄둔 건강검진 예약하시고 필요한 예방접종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이 곧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건강에 쓰는 돈은 절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노년에 절대 돈 아끼면 안 되는 두 번째는 바로 영양관리와 식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드시고 계십니까? 값싼 식재료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식비를 가장 먼저 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을 팔아서 돈을 버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 상태가 면역력과 체력을 결정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면 몸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면 병원비로 훨씬 더 많은 돈이 나갑니다. 노인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밥값 아낀다고 라면이나 즉석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입니다. 과일이나 채소는 비싸다며 거의 먹지 않고 고기나 생선도 가격 때문에 피합니다. 그러다 보면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이 빠지고 비타민 결핍으로 각종 질병에 노출됩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2%가 영양 불균형 상태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경제적 이유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영양실조 상태의 노인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노인보다 입원율이 3배 이상 높고 사망률도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식비 아끼려다 목숨을 걸고 있는 셈입니다. 단백질은 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근육이 없으면 넘어지기 쉽고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집니다. 골절되면 입원하고 입원하면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고기나 생선값 아끼려다 병원비로 수십 배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이 할머니는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시면서 식비를 극도로 아끼셨습니다.
하루에 5,000원 이내로 식사를 해결하셨는데 주로 라면이나 김치, 된장찌개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과일은 한 달에 한두 번, 고기는 몇 달에 한 번 드실까 말까였습니다. 그렇게 2년을 지내시다가 어느 날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대퇴골 골절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했는데 검사 결과 심각한 영양실조와 골다공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제대로 된 영양 섭취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뼈가 약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로 800만 원이 나왔고 회복 기간도 2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병상에서 후회하셨습니다. 식비로 한 달에 10만 원만 더 썼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2년간 식비로 아낀 돈이 240만 원 정도인데 병원비로 800만 원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이나 칼슘제가 비싸다고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어리석은 절약입니다.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기본적인 영양제를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식재료에 투자하십시오. 제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 고기, 생선, 계란, 두부를 자주 드십시오. 하루 3끼를 제대로 챙겨 드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건강 투자입니다. 식비 아낀다고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약이 아니라 자살 행위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신선한 식재료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라면 오늘부터라도 장을 보러 가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이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식비만큼은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노년에 절대 돈 아끼면 안 되는 세 번째는 바로 주거 환경과 안전 설비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집은 안전합니까? 아니면 사고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위험한 공간입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집 수리나 안전, 설비에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하지만 낡은 집에서 버티다가 큰 사고를 당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한 번의 낙상 사고가 평생을 휠체어 신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노인 사망원 중 낙상 사고가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사고 사망원인 1위가 바로 낙상입니다. 매년 3만 명 이상의 노인이 낙상으로 병원에 실려가며 이 중 15%는 사망에 이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낙상 사고의 70% 이상이 집안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욕실 바닥이 미끄럽거나 계단에 손잡이가 없거나 조명이 어두워서 생기는 사고들입니다. 욕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닥이 미끄러워도 그냥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반사신경이 둔해집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한순간의 실수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깔고 안전 손잡이 설치하는데 30만 원에서 5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 돈이 아깝습니까? 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잡이 없는 계단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계단 손잡이 설치하는데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의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조명도 중요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센서 등을 설치하면 밤에 화장실 가는 길도 안전해집니다. 보일러와 전기시설도 점검해야 합니다. 낡은 보일러는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있고 노후된 전선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교체가 필수입니다. 돈 아낀다고 고장난 보일러를 계속 쓰다가 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69세 김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어르신은 30년 된 빌라에 혼자 사시면서 집 수리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실 바닥이 오래되어 미끄럽고 타일도 깨진 곳이 많았지만
수리비가 아까워 그냥 사셨습니다. 계단 손잡이도 한쪽이 부러져 있었는데 대충 끈으로 묶어서 쓰셨습니다. 지인들이 수리하시라고 권했지만 돈이 아깝다며 거절하셨습니다. 작년 가을 어느 날 새벽 김 어르신은 화장실에 가다가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습니다. 엉덩이를 세게 부딪히셨는데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새벽이라 아무도 없어서 바닥에 누워 3시간을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겨우 119에 신고하셨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비와 입원비로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재활 치료까지 하면 더 들어갑니다. 김 어르신은 병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실 수리에 100만 원만 썼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100만 원 아끼려다 1,200만 원을 쓰고 평생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신세가 되신 것입니다. 방안 설비도 중요합니다. 전기세 아낀다고 한겨울에 난방을 안 하거나 약하게 틀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홀로 사는 노인이 냉방 사고로 사망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난방비는 절대 아껴서는 안 됩니다. 문턱 제거 공사도 고려하십시오. 집 안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노인이 정말 많습니다. 문턱을 없애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데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투자가 큰 사고를 예방합니다. 지금 당장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위험한 곳이 보이십니까? 미끄러운 바닥, 어두운 복도, 손잡이 없는 계단, 높은 문턱이 있다면 즉시 개선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전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주거 환경과 안전 설비에는 절대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노년에 절대 돈 아끼면 안 되는 네 번째는 바로 사회적 관계 유지와 여가 활동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친구를 만나셨습니까? 취미 생활은 하고 계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교통비 아낀다고, 회비 아낀다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신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고립되면 우울증과 치매가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치료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립된 노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노인은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노인보다 치매 발생률이 2.5배 높고 우울증 발생률은 3배 이상 높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노인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50%나 높다는 사실입니다. 친구 한 번 만나는 비용이 아깝다고 집에만 있다가 수명까지 단축되는 것입니다. 교통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비 1,500원이 아까워서 친구 만나는 약속을 취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달에 교통비로 5만 원만 쓰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외출할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친구도 만나고 복지관도 가고 문화센터도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 건강에 대한 투자입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운동교실, 노래교실, 미술교실 등 취미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아깝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문화생활도 중요합니다. 영화 한 편 보는데 7,000원이 아까워서 몇 년째 극장에 안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화 보고, 공연 보고, 전시회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문화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감성을 풍부하게 하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최할아버지는 아내를 여의고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시면서 모든 지출을 최소화하셨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연락해도 식사비와 교통비가 부담되어 거절하셨습니다. 경로당 회비 2만 원도 아까워서 등록하지 않으셨습니다. TV만 보면서 집에만 계시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수가 줄어들고 의욕이 없어지셨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식욕도 떨어지셨습니다. 1년쯤 지나자 자녀가 방문했을 때 최할아버지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니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약값과 상담료로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갔습니다. 1년 동안 360만 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최할아버지는 자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경로당 다니는데 한 달에 10만 원만 썼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1년간 120만 원 아끼려다가 우울증 치료비로 360만 원을 쓰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잃어버린 1년의 행복한 시간은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운동 프로그램도 참여하십시오. 수영장이나 헬스장 회원권이 부담스러우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십시오.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 충분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여행도 가십시오. 돈 아낀다고 평생 집에만 있다가 언제 세상 구경하시겠습니까? 비싼 해외여행이 부담스러우면 국내 여행부터 시작하십시오. 경로 우대로 할인받을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새로운 곳을 가고 새로운 것을 보는 경험이 뇌를 자극하고 활력을 줍니다.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십시오.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는 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족관계를 돈독히 하는 투자입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선물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관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관계가 끊기고 고립되어 외롭게 살다가 치매와 우울증에 걸리면 그때는 돈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수다 떨 약속을 잡으십시오. 사회적 관계와 여가 활동에는 절대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노년에 절대 돈 아끼면 안 되는 5번째는 바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간병 지원입니다.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져도 자녀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 혼자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돈 아낀다고 혼자 버티면 상태가 더 악화되고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노인 중 40% 이상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아깝다고 참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들을 혼자 버티다가 만성화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목욕, 식사 준비, 청소 등을 도와주는데 본인 부담금은 하루 몇천 원에서 1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이 아까워서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낙상 위험을 감수하면서 혼자 모든 것을 하시겠습니까? 방문 간호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성질환이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일 때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해 줍니다. 이것도 본인 부담금이 적은데 돈 아깝다고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합병증이 생기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실에 실려가면 그때는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도 절대 아껴서는 안 됩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플 때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방치하면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한 번에 몇만 원 하는 물리치료가 아까워서 참다가 나중에 수술하고 입원하면 수천만 원이 듭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세이신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가
다행히 수술을 잘 받고 퇴원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지만 신할머니는 비용이 부담되어 몇 번만 받고 중단하셨습니다. 한 달 재활 치료 비용이 본인 부담금으로 2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이 아까우셨던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운동하면 되겠지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지도 없이 혼자 하는 운동은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다가 근육을 다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거동이 점점 불편해지셨고 결국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한 달에 요양보호사 비용으로 8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신할머니는 후회하십니다. 처음 6개월 동안 재활치료에 120만 원만 투자했다면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120만 원 아끼려다 평생 매달 80만 원씩 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1년만 계산해도 960만 원입니다. 주간보호센터도 적극 활용하십시오. 낮 시간 동안 센터에서 식사, 운동, 여가 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하루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인데 이것으로 건강관리도 하고 사회적 교류도 할 수 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TV만 보다가 치매가 빨리 오지만 센터에 나가면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배달 서비스도 고려하십시오. 혼자 요리하기 힘들 때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끼에 5,000원에서 7,000원 정도인데 이것도 아까워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시면 건강이 악화됩니다. 응급 안전 서비스에도 가입하십시오.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중요합니다. 넘어지거나 갑자기 쓰러졌을 때 버튼 하나로 119에 신고되는 서비스입니다. 한 달에 1만 원 정도면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폐 끼치기 싫다는 생각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혼자 버티다가 큰 사고가 나면 자녀들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자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신청하십시오.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에는 절대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